안녕하세요. 영상으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실습 지도교수 홍승열입니다. 평생교육사의 마지막 과목까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에 대학원 공부와 함께 공인 자격과 민간 자격들을 몇 개 취득했는데요. 저의 자격증의 취득의 시작은 평생교육사였습니다. 이후에 직업상담사, 경영지도사, 청소년 심리상담사 등을 취득했습니다. 저처럼 많은 분들이 업무 확장이나 다른 일을 시작하기 위해 자격증을 준비하실 텐데요. 물론 평생교육사도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실천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것을 도전하시는 여러분들이 더 쉽게 접근하실 수 있도록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도 방송의 제목이 필요할 것 같아서 고민 끝에 청춘도치라고 불러보았는데요.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시거든요. 저는 20대부터 60대를 청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도 청춘의 열정에 취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도전이 업무 영역 확장이나 취업으로 이어지길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에는 평생교육사 도전과 평생교육사 과정 마지막 과목에 해당하는 평생교육 실습 서류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1단계는 실습 서류를 작성하여 프로그램에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출석 수업 때 실습기관 선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선정이 완료되신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실 텐데요. 실습 일정 등록은 개강 이후 2주 이내에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에 해당되는 실습 시작일과 종료일은 전체 일정을 꼭 등록하시진 않으셔도 되는데요. 가령 예를 들면 시작일과 종료일을 이렇게 처음과 끝만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일정이 완료가 되고요. 실습 기간 중 단계별로 제출하셔야 하는 서류를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실습은 반드시 교육원에 1단계 서류 제출이 되고 나서 이를 바탕으로 교육원에서 실습기관에 공문이 발송된 다음에 진행하셔야 되는데요. 이것은 회사끼리 해당 실습생이 실습을 해도 되겠느냐라고 실습 신청 공문을 보낸 다음에 진행되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가끔 서류 진행 없이 실습부터 진행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시간이 촉박한 경우 교육원에 별도로 문의해 주셔서 안내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1단계 실습 서류는 안내사례에 나와 있듯이 실습 신청 공문, 실습 신청서, 실습생 신상서, 서약서 2가지 종류, 총 4가지인데요. 들여다보면 복잡하진 않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문서가 실습 신청 공문입니다. 이 문서는 여러분들이 실습지로 선택하신 평생교육시설에 서울 디지털 평생교육원에서 보내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천천히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신란에는 실습기관의 기관장이라고 기재해 주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의 실습기관이 한국평생교육원이라고 하면 한국평생교육원장 이렇게 적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실습기간인데요. 이 실습기간은 이 부분은 다음에 나오는 실습신청서 실습기관과 동일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실습생 명단입니다. 여러분의 이름과 기타 정보를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시는 이 하단 부분은 공문 발송하기 바로 전에
교육원에서 입력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작성을 하지 않고 문서로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습 신청서입니다. 실습생 인적사항을 기재하신 이후에 실습 기관에 대한 정보를 기재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서 실습 지도자의 경력과 취득일을 누락 없이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간혹 실습 지도자에 대한 이름과 연락처, 이메일 주소를 적는데 평생교육사의 등급과 그리고 경력이 누락된 경우, 자격증 취득 연월이 누락된 경우가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다 적어주실 것을 꼭 말씀드립니다. 실습 분야는 실습 분야와 실습 내용은 지도자의 지도계획 하에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실습 기간은 앞 화면에서 말씀드렸던 실습 신청 공문에 기재한 기간과 일치시켜 주셔야 됩니다. 간혹 이것이 서로 배치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일한 기간을. 그리고 시간을 구체적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는지 이 부분은 같이 또 적어주시면 되겠고요. 실습을 하다 보면 실습 시간이 달라졌어요. 기간이 좀 더 길어졌어요. 이런 등의 질문을 하시곤 하는데요. 상관없습니다. 다만 안내 자료에 나와 있는 실습 인정 기간 내에만 끝내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근무지 실습생에 해당되는 경우인데요. 현재 재직하시는 기관이 평생교육시설에 해당이 되고 소속 직장에서 근무하면서 실습을 할 경우 기재하시고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맡고 있는 업무 외에 실습에 필요한 필수 선택사항을 반드시 실습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면 실습생이 문화센터에 근무하고 있고 안내데스크 업무를 맡고 있다면 고객 안내 외에도 모의 프로그램 개발이라든지 학습자의 요구 분석 등 필수 사항을 꼭 하셔야 된다는 뜻입니다. 다음으로는 실습생 신상서입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히 주의하실 부분은 없는데요. 이 부분에 사진을 꼭 첨부해 주세요. 이 부분이 누락되는 경우가 지도하다 보면 가끔 보이는데요. 이 부분을 꼭 사진을 채워주시고 그리고 이수 전공 과목에 해당되는 이수 완료된 과목에 V 표시나 동그라미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크게 제한이 없으니 자유롭게 기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주 간단한 서약서 2가지 종류가 남았습니다. 간혹 한 가지만 작성하시거나 사인을 하지 않고 제출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신 뒤 스캔 후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집엔 스캐너가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출력 후 사진이라도 찍어서 올려주세요. 프린터기도 없어요 하는 분들은 도장이나 사진을 찍으신 후 문서의 그림 삽입 형태로라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모두 핸드폰은 있으실 테니까요. 여기 실습 서약서에는 한국평생교육원장 이렇게 공문에 썼듯이 실습기관의 명칭을 활용해서 기재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도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서약서는 저희 교육원에 제출하는 내용이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실습을 할 기관에 제출하는 서약서이므로 둘 중에 하나만 선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 사인을 하시고 또는 도장을 찍고 스캔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제가 확인 후에 승인 버튼을 누르는데요.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류 버튼을 그림과 같이 누르게 됩니다. 이럴 때는 제가 기재해 놓은 평가 이건을 읽어보시고
해당 부분을 보완해 주시면 됩니다. 이때 첨부 파일은 보완된 서류만 올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꼭 전체 파일을 올려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보완 조치가 없었던 잘 작성된 파일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에 같이 압축하여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중간평가회, 최종평가회 때도 출석 수업이 있는데요. 이날 겹치는 시간에 실습 일지를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교육원에서 출석 수업을 하면서 실습 기간에 실습을 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요. 오전 정도는 뭐 용인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동일하게 겹치거나 이런 것들은 예, 피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으로 1단계 서류 제출 안내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간 평가회 때 뵙겠습니다.